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교육팀의 도현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 귀여운 이제 과제 제출 영상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 라운지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영상을 틀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링크는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오늘 OT 내용을 들으셔도 이제 과제 제출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GitHub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GitHub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GitHub로 들어가고 프로필로 들어간 다음에 레포지토리로 들어가서 바로 New를 눌러주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퍼블릭으로 꼭 바꿔주시고 바로 이제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각 스터디마다 주어진 형식이 있어요. 레포지토리 이름이. 그래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2023 프론트엔드 스터디로 맞춰주시면 되고 이후 이제 백엔드 스터디나 인공지능 스터디도 비슷한 형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식을 맞춰줘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후에 제출해주신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형식을 맞춰주셔야만 과제 제출하신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했으면 이제 VS 코드나 본인이 이제 선호하시는 이제 개발 환경에서 과제를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git init을 꼭 해줘야 됩니다. git init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git의 저장소로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에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건데 이 창에서 보시면 어떤 링크가 하나가 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주소가 복사가 되는데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git remote add origin 그리고 뒤에 링크 아까 방금 전에 복사했던 링크를 붙여주면 이제 우리가 이 저장소를 그 GitHub에 있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연결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연결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 이제 원격 저장소까지 우리가 앞으로 올릴 과제들이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과제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GDSC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바로 여기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온보딩이랑 리크루팅 아래에 스터디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 프론트엔드 스터디, 백엔드, 인공지능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 스터디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각각 들어가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뜰 거고 그래서 각각 스터디에서 이제 멘토님들이 올려주시는 공지나 또는 이제 지금은 과제가 없긴 하지만 과제가 만약에 올라오는 경우에도 여기 아래 있는 과제란에 과제들이 1주차부터 해서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과제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똑같은 형식으로 백엔드 스터디도 그리고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도 이제 과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레포지토리까지 생성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라고 하냐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과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git 왼쪽에 있는 쪽 그 메뉴에서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it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변경한 파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없었던 파일이거나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을 좀 바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변경 사항이라고 써 있는 곳에 이제 그 파일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를 누를 수 있는 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눌러야 우리가 이거를 제출을 할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스테이징된 변경 사항에 그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고 커밋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형식도 이 커밋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형식으로 즉 이제 week 1인 경우에는 week 1 과제 제출, week 2인 경우에는 week 2 과제 제출 이런 형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시고 커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건 좀 부가 사항이긴 한데 이제 내가 만약에 커밋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제 다시 그 터미널로 돌아와 가지고 git log라고 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커밋했던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형식으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누가 이제 무슨 커밋 메시지로 커밋을 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잘 커밋이 된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됐으면 이 창은 Q를 눌러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제가 누른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찍긴 했는데 이게 이제 보라색 또는 이제 좀 밝은 색으로 이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야 이제 git 푸시를 한다. 즉 이제 GitHub에 실제로 웹사이트에 있는 그 원격 저장소에 우리의 과제들이 제출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GitHub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서 지금같이 이제 방금 올렸던 그 과제가 잘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제 관련이거나 아니면 이제 각 멘토들 또는 강사님들이 공지해두는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 GDC 홍익 그 디스코드 채널 아래에 있는 정규 스터디 안에 이제 각각 스터디 채널들 안에서 공지해 주신 내용들 또는 추가적으로 뭐 알려주시는 내용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여기 안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채널톡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도현님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신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링크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프론트엔드 스터디 OT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엉망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20학번이고 지금 3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프로젝트 프론트엔드 위주로 해봐서 이 경험으로 조금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공부가 조금 더 편했을지 고민하면서 커리큘럼을 짜봤는데요. 넘겨주시면 스터디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릴게요. 총 8주차로 구성이 돼 있고 자바스크립트 4주, 리액트 4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2주 정도는 개념을 듣고 2주 정도는 실습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기를 많이 다지고 리액트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이 이 스터디의 목표예요. 그래서 좀 저녁 상태 관리나 넥스트.js,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심화된 기술 스택은 리액트까지의 기본기를 잘 배운다면 러닝 커브가 비교적 지금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적고 이미 기본기를 잘 배웠다면 그것도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HTML이랑 CSS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터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과제 구성인데 과제는 개념 스터디를 했을 때는 리콰일런드 그냥 마크다운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실습 위주의 스터디를 했을 때는 코드랑 마크다운 파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자 폴더 내부에 주차마다 과제를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스터디를 신청하실 거니까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뭔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처음에는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것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없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리액트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이게 막 맞나 싶을 때가 많을 텐데 한 4주 정도 스터디하고 바로 리액트 들어갈 거니까 충실히 조금 초반에는 지루해도 버티면서 계속 해보신다면은 모든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 익힐 때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HTML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예 없으면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기에는 힘들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HTML이랑 CSS는 간단하게 배우려면 그 유튜브에 생활 코딩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거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만 해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듣고 같이 자바스크립트 서적 읽으면서 2주 동안 공부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교재랑 강의는 구매를 하시면은 강의도 되게 알차고 실습도 들어있어서 한두 번씩 돌려보기 좋은 강의이고, 교재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스터디 할 때만 사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 프론트엔드 공부를 하신다면 계속 볼 것 같아서 일단은 네, 그렇게 두 개를 선정해 두긴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거나 학교 도서관에 있다면 빌리시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엔드 기초 백엔드 스터디 OT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정상훈이라고 하고 현재 3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디비 수업 들으시거나 뭐 운영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지나다니다가 얼굴 한 번씩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일단 커리큘럼은 제가 이렇게 짰는데, 일단 이렇게 짠 이유는 일단 간단한 크루드 API를 이 강의만 듣고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고, 사실 스프링이란 게 프론트보다 러닝 커브가 좀 심하게 높긴 해요. 그래서 초반에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특히 3, 4주 같은 경우에 저 부분이 진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지루한데, 저도 처음에 스프링을 배울 때 저 부분을 대충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기능을 구현할 때 저거를 몰라서, 자세히 몰라서 구현을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하게 커리큘럼을 따라 나가면서 저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일단 과제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정리랑 실습이 있는데, 최대한 실습을 할 수 있게 과제를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책 10번 읽는 것보다 코드 한번 쳐보는 게 더 얻는 게 많아서 최대한 실습을 할 수 있게, 뭐 배운 내용을 최대한 응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터디 내용 정리고, 뭐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도 정리하라고 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실습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학교에서 과제 내듯이 진짜 틀만 딱 던져주고 뭐 어떤 조건에 맞춰서 저거를 구현해봐라, 그런 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나이키 로고 Just Do It 저 말인데,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링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뭐 그냥 할만 하거든요. 그렇게 막 너무 어려워서 막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바를 몰라도 사실 저도 C++만 한 상태로 딱 스프링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근데 C++ 클래스 쪽도 안 해보셨다 하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공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막 C도 안 해보고 C++도 안 해봤다, 자긴 파이썬밖에 안 해봤다 이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자바 공부는 네, 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바까지 해버리면 아예 시간이 부족해져서 나머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바 그 기본 관련해서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자바의 정석이라고 있는데,
뭐 그거 읽으셔도 되고 사실 생활 코딩이라고 아까 앞에서 프론트 스터디 멘토분이 말씀하셨듯이 생활 코딩이라 듣고 있는데 거기 자바 강의가 있어요. 뭐 그거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또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 OT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멘토 소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전지수라고 합니다. 21학번 23살이고요. 저는 APL 랩실에 들어가면서 AI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더 공부하고 싶어서 현재는 휴학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 창업 동아리 과카몰리 팀에서 AI 엔지니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재밌게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함께 하게 될 인공지능 과제 제작을 맡아주실 멘토님은 21학번 박준서님입니다.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리큘럼 소개입니다. 1주차를 통해서 딥러닝 베이직에 대한 기초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2주차에는 파이토치를 배워서 여러분이 직접 딥러닝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크게 컴퓨터 비전과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이 두 분야를 맛보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3, 4, 5주차에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개념 학습 그리고 코딩 과제로 주로 진행될 거고요. 6주차, 7주차, 8주차에는 NLP 태스크인 버트, GPT, 클로, MRC에 대한 개념 학습 및 코딩 과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제 구성입니다. 저희 과제는 크게 퀴즈형, 실습형, 코딩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빈칸이 뚫어져 있는 파이썬 노트북 형식으로 과제가 아마 나갈 텐데 콜랩이나 VS 코드를 사용해서 토두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고 참고 자료를 읽어보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습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채울 게 없는데 그냥 넘겨야지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가 나 설명된 개념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딩형의 경우 1번 일단 구현해본다. 2번 20분 동안 아무 코드도 못 짰다 싶으면 구글링 허용이고요. 구글링에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구글링 실력 향상이라는 도움밖에 안 되니까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서 맛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한 후에 미완성된 코드와 구글링으로 얻은 코드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짰던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 라며 따뜻함을 느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보시면 실력이 금방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 내 동료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공부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멘토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공지능 기초 강의를 진행하면 뭔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활용에 가까운 부분까지 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준서님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면서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분야가 파이썬 언어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개론에서 배운 파이썬을 알고 있으시다면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작성하실 수 있는 정도면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북캠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태스크도 경험해 볼 수 있고, 약간 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스터디 정정 기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 스터디 신청은 이제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 10일인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OT를 듣고 스터디를 정정하고 싶거나 추가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9월 11일부터 17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정정 기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청 링크는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리틀리 링크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디 정정 신청 공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기에는 스터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신청할 때 하나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소개는 이전에 공지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작성을 해두었고요.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 스터디, 백엔드 스터디, 그리고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 그리고 각각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아래에 달아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초 인공지능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진행할 때 이제 저희 GDSC에서 내부에 있는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만들어주신 자체 개발 서비스 I'm Here로 출석 체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지에 대해서는 스터디 공지 채널에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와 관련된 공지는 이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초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보딩 가이드 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문의사항 말고도 뭐 다른 문의사항 모두 이제 저희 GDSC 채널 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